의자왕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정말로 낙화암에서 뛰어내린 궁녀가 3천 명이나 되었나요? 팩트 체크 좀 부탁드려요. 아니, 이 젊은이가 오자마자 내 속을 뒤집어 놓는구려. 그놈의 삼천궁녀. 내가 지금껏 들은 가짜뉴스 중에 가장 어이가 없는 소리요. 사비성 전체 인구가 5만 명 남짓이었는데 궁녀가 3천 명이면 도성여자 10명 중 1명은 내 궁녀라는 소리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 어디에도 3천이라는 숫자는 나오지 않소. 조선시대 문인들이 백제의 멸망을 비극적으로 묘사하려고 3천이라는 관용구를 쓴 것이 팩트처럼 굳어진 것이지. 지금으로 치면 조회수 뽑으려고 자극적인 썸네일 단 악의적인 레카 유튜버들에게 당한 꼴이란 말이오. 내가 여색에 빠져 나라를 망쳤다는 프레임을 씌우려니 그런 숫자가 필요했겠지. 3천 명 월급 줄 돈 있으면 그 돈으로 군사력을 키웠을 것이요. 사실 왕님은 젊은 시절 요즘 말로 엄친아인 해동증자라고 불리셨다는데 그 정도로 완벽한 인재였던 게 사실인가요? 허허, 이제야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구려. 내 자랑 같지만 나는 무왕의 장남으로 태어나 태자가 되기 전부터 인망이 두터웠소. 부모님께는 지극한 효자였고 형제들과는 우애가 깊어 사람들이 나를 보고 공자의 제자이자 효의 상징인 증자가 해동에 다시 태어났다고 칭송했지. 요즘 말로 하면 전교 1등의 성격까지 좋은 갓생사는 청년이었단 말이오. 즉위 초기에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신라의 성 40여 개를 함락시키며 카리스마도 보여줬소. 문무를 겸비한 완벽한 후계자. 그것이 나의 본 모습이었음을 꼭 기억해 주시오. 당대 최고 우방이었던 일본과의 관계가 현대의 한미동맹 수준이었다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였나요? 비유가 아주 적절하구려. 당시 백제와 왜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거의 한 몸과 같았소. 우리가 그들에게 유교, 불교, 천문학 같은 하이테크 기술과 문화를 전수해주면 그들은 우리를 문화의 스승으로 모시며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 내 아들 부여풍을 외에 보낸 것도 요즘으로 치면 전략적 동맹 강화를 위한 특사 파견이었소. 오죽하면 백제가 망했을 때 외에서 수만 명의 구원군과 400척의 배를 보내 백강 전투를 치렀겠소. 나라가 망했는데도 군대를 보내주는 동맹, 그게 바로 백제와 외의 끈끈한 K동맹이었소. 백제군이 황산벌에서 5천 명으로 5만 신라군을 막아냈잖아요. 당시 군사력은 현대의 특수부대급이었나요? 계백, 그 이름만 들어도 목이 매는구려. 질문자가 특수부대라고 했소만 사실 그들은 그 이상의 존재였소. 요즘 말로 하면 배수진을 친 정예 타격대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지. 그들은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그리고 백제를 위해 이미 목숨을 버리기로 약속하고 나온 자들이었소. 계백이 자기 가족까지 죽이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으니 그 기세가 오죽했겠소. 신라의 5만 대군이 우리 결사대의 도끼에 눌려 4번이나 패퇴했소. 비록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무너졌지만 그들은 군인의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준 진정한 전사들이었소. 그들을 단순한 군사가 아닌 백제의 마지막 자존심으로 기억해 주길 바라오. 집권 초기에는 정치를 정말 잘하셨는데 갑자기 정치가 흔들리게 된 결정적인 트리거가 있었나요? 뼈아픈 지적이요. 사람이 너무 잘 나가면 오만해지기 마련이지. 내가 즉위 17년쯤 되었을 때 왕권을 강화하겠다고 내 서자 41명을 모두 고위직인 좌평으로 앉히며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이 실수였소. 기존 귀족들이 소외감을 느껴 마음이 떠났고 조정은 내 말에 토만다는 프로 불편러들을 제거하다 보니 예스맨들만 남게 되었지. 현대 기업으로 치면 경영진을 전부 자기 친인척으로 채우다 사내 정치가 개판난 셈이요. 밖에서 적이 오는데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었으니 그게 바로 멸망의 트리거였소. 성충과 흥수 같은 충신들을 멀리하고 감옥에 가두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왕님의 입장에서 해명할 기회를 드릴게요. 성충은 감옥에서 굶어 죽으면서도 나에게 기벌포와 탄연을 지키라는 유언 같은 상소를 남겼소. 솔직히 말하겠소. 그때 나는 그들의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 권위에 도전하며 가르치려 드는 그들의 꼰대 같은 태도가 싫었소. 왕노릇 20년 하니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줄 알았던 거지. 전문가의 리포트를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쓰레기통에 처박은 CEO의 심정이었다고나 할까?
결국 적들이 그 기벌포와 단연을 지나 사비성 앞마당까지 들이닥쳤을 때 나는 내 오만을 뼈저리게 후회했소. 당시 백제의 문화가 지금의 K컬처처럼 동아시아를 휩쓸었다고 하던데 왕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하셨겠어요? 우리 백제 예술은 거미불루 화이불치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라는 말로 요약되어 백제 금동대 향로를 보시오. 그 디테일과 철학적 깊이는 지금 봐도 지린다는 표현이 절로 나오지 않소. 우리가 만든 불상과 건축 양식은 바다 건너 외나라의 아스카 문화를 꽃피우게 했소. 요즘으로 치면 백제는 동아시아의 파리이자 모든 유행이 시작되는 할리우드였소. 나는 비록 망국의 왕이나 우리 백제의 DNA가 후대 문화 속에 살아 숨쉰다는 사실에는 자부심을 느낀다오. 나당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사비성을 비우고 웅진성으로 피난 가신 건 전략적 후퇴였나요? 아니면 패닉 상태였나요? 내가 비겁하게 도망쳤다고 비웃는 이들이 많더군. 하지만 사비성은 평지에 있어 포위당하면 끝장이었소. 반면 웅진 현재의 공주는 산세가 험해 적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지. 거기서 군사를 모아 존버하며 반격을 노리려 했소. 그런데 믿었던 웅진방령 예식진이라는 놈이 나를 배신하고 당나라 군대에 나를 바칠 줄이야. 전략적 후퇴가 내부 배신자로 인해 허망한 항복으로 끝난 것이지 결코 내가 겁쟁이라서 도망친 게 아니란 말이오. 항복하신 후에 당나라 낙양으로 끌려가셨잖아요. 현대의 정치범 수용소 같은 생활이었나요? 아니면 예우를 받으셨나요? 낙양에 도착하자마자 당 고종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죄인 취급을 당했소. 나당 연합군 장수들에게 술을 따르며 모욕을 견뎌야 했지. 패전국 왕에게 무슨 인권이 있었겠소. 당나라는 나를 살려두어 백제 유민들을 달래는 정치적 도구로 쓰려 했지만 나라를 잃은 슬픔과 우라통을 내 노구가 견디지 못했소. 끌려간 지 몇 달 만에 병으로 눈을 감았으니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창살 없는 감옥에서 서서히 죽어간 것이나 다름없었소. 마지막으로 후대 사람들이 왕님을 나라를 망친 방탕한 왕으로만 기억하는 것에 대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역사는 이긴 자들의 전유물이라 하지 않소. 신라와 당나라가 백제 정복을 정당화하려면 나를 천하의 쓰레기로 만들어야 했을 것이오. 내가 정치를 그르친 부분은 인정하나 삼천궁년이 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루머로 내 인생 전체를 매도하지는 말아주시오. 나는 백제의 영광을 지키려 애썼던 한 명의 군주였소. 부디 자극적인 가십보다는 우리가 남긴 찬란한 문화유산과 그 속에 담긴 백제인의 혼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길 간절히 부탁하오. 오늘 만나본 의자왕.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사실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본다면 의자왕은 업계 1위 기업을 물려받아 잘 키워오던 엘리트 경영인이 지나친 자기 확신과 인사관리 실패로 인해 경쟁사의 적대적 M&A를 당해버린 비운의 CEO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알던 방탕한 왕의 모습은 어쩌면 승자가 씌운 억울한 프레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1400년 전 사비성의 마지막 밤, 그가 느꼈을 참담함을 떠올려 보게 되네요. 의자왕 선생님의 인터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